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받아서 국회의원 당선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국민 세금 1억 6천, 그리고 각 활동비 보조로 또 1억 3천, 그리고 보좌진 인건비 뭐 별의별 명목으로 우리 국민 세금을 연간 거의 9억 정도 갖고 갈 이 천하람이란 자가 있습니다. 천하람이란 자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 얘기할 가치도 없는 사람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 뻔한데, 그럼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천하람이란 자가 여러분들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로스쿨 나왔습니다. 로스쿨 나왔던 사실을 패스했든지 간에 어쨌든 변호사라고 한다면 일반인들보다는 법률 상식이 아주 풍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반인 중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람이라는 자는 저보다 법률 상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이런 교정 현장, 교정이란 건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교정 현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변호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어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그 법률 대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변호사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보다 이 교정 현장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밖에 없고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모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5월 8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천하람이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대리 효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조롱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뭔가 특혜를 받았다는 식으로 이런 약간 저질스러운 선동을 했습니다. 제가 왜 명확하게 저질스러운 선동이라고 했냐면, 여기에는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하람의 주장에는, 천하람의 이런 조롱에는 그 어떤 객관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게으르고 정말로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 이 사람은 변호사고 그리고 얼마 뒤면은 국회의원 노릇을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선동 이런 것들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 무슨 뭐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가 뛴다고, 무슨 이준석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이준석이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치적 체급을 올렸다고 해서 이제 그 이준석의 네 마리 말 중 한 마리인 천하람이가 지금 그런 식으로 따라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뭘 하려고 해도 좀 자기가 독자적으로 좀 독창적인 그런 걸 개발을 해야지 그거 따라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따라 하려고 해도 어쨌든 좀 사실에 부합하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선전선동을 해야지. 그 선동 잘하기로 선동을 잘한다고 자처하는 이준석이한테 선동술이나 좀 배우지.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들을 늘어놓으면서 마치 자기가 뭐나 된다는 듯이, 자기가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 꼴이 웃기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자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갖다 이렇게 기사화해주는 매체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조차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이 과연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인가,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하람이가 일단 무슨 주장을 했는지 별로 안 궁금하실 거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하겠지만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하람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5월 8일날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고 14일날 가석방으로 출소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윤 대통령 장모님께 대리 효도해주는 것이냐 이렇게 지 페이스북에다 글을 끄적였습니다. 또 뭐라 그랬냐? 어버이날에 본인도 원치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이 자기가 가석방을 받게 될 경우, 그래서 출소하게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나는 가석방 그거 원치 않는다. 나는 그냥 형기를 끝까지 채우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지만 그건 그거고, 어쨌든 이 형법상으로 가석방 요건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라갔고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가석방 허가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천하람이가 어떤 식으로 비아냥거렸냐면, 어버이날에 본인도 원치 않는다는 가석방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해주는 가석방 심사위라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석방 심사위원회 제가 몇 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정부 측의 당연직
위원들도 있지만 그건 소수고 한 3명, 4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거의 한 8명, 9명 같은 이 사람들은 다 외부 위원입니다. 무슨 법대 교수, 변호사,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저도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김건희 여사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의 모친 또는 자신의 장모를 갖다가 이렇게 특혜성으로 가석방을 해달라고 법무부에다 압력을 넣은 게 아닐까. 그래서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려준 거 아닐까. 저도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면면을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조그마한 접점이라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어차피 법무부 윤석열 정부에서 다 위촉한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들 그런 주장까지 이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법대 교수고 변호사고 또 이 법조인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명예 자체를 훼손하는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명예, 그 사람들의 이 학자 내지는 법조인으로서의 명예를 짓밟는 그런 주장입니다. 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얘기할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최은순 씨 가석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최은순 씨가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뒤에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최은순 씨의 가석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도 저질스러운 선동인가, 너무나도 무식한 선동인가, 어떻게 이게 이 국민한테 무례한 것인가 얘기를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천하람이 또 뭐라 그랬냐. 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총선이 지나간 거 어버이날이 된 것 말고 도대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길래 갑자기 만장일치 적격으로 바뀐 것이냐. 대통령 효도 대신 해주라고 가석방 심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2월 달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뒤에 통계를 얘기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형법 제72조 1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석방 요건에 대해서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기의 3분의 1, 유기형의 경우 그러면 이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법상으로 따지면 4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가석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형법상의 내용이고 실제로는 이 행정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형기의 70%를 채운 사람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 2월 달에는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겁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에 무슨 이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아까 여기 형법에 나오는 것처럼 행상이 불량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형기의 70%를 초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하는데 애초에 그 자격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그런 결정일 겁니다. 정무적 판단에 따른 걸 겁니다. 왜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적 반감이 심한 상황에서 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을 받는다. 이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온다고 할 경우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천하람이는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정 변경이 있습니다. 왜 있냐면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게 한심한 게 제가 이 통계를 찾은 데 걸린 시간이 10분이 걸린 것도 아니고 한 3분이 걸린 것도 아니고 3초 걸렸습니다. 3초 걸렸습니다. 이거 법무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만 딱 하면 바로 이 통계치가 나옵니다. 근데 천하람이는 이거 찾아볼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쁩니까? 아니면
이런 통계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지금 그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끄적거린 겁니까? 정말 무성의하고 정말 게으르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통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른 통계치를 살피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국에 교도소, 구치소에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이 수용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22년 기준으로 34,475명입니다. 근데 그 해 같은 해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81명입니다. 비율을 따지면 이 수용자 3명 중 1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최은순 씨가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3명만, 그러니까 3%만 가석방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3명 중 1명이 받는다? 이거를 갖다가 특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통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런 가석방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도 모르고 그냥 막 지 마음대로 떠드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리고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은순 씨는 만으로 77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석방 심사를 할 때 적격 판정을 할 때 가장 1순위로 고려하는 게 그겁니다. 고령. 이걸 고려합니다. 왜냐? 고령은 당연히 그런 그 교도소나 구치소 이런 수감시설에서 그런 생활을 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기의 70%를 채운 사람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할 때 고령인 점을 따집니다. 고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수,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이제 현재 수감 생활하는, 수용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들 가석방 허가자 형기별 현황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최은순 씨는 징역 1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징역 1년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건 2년 미만에 해당하는데 여러분들 1년 미만, 2년 미만이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 60%를 넘습니다. 이 가석방 허가자에. 그러니까 가석방 허가자가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6명이 2년 미만입니다. 형기가. 그럼 최은순 씨는 이 10명 중 6명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특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흔한 경우다 그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집행률별 현황. 이거는 뭔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기의 몇 퍼센트를 채웠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통계를 보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천하람이가 2월 달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씨가 작년 7월 달에 이제 수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7월이면은 2월 달이지 않습니까? 7월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는 8월이고 8, 9, 10, 11, 12, 1, 2 이겁니다. 그러니까 7개월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기의 70%를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70%면 몇 개월입니까? 굳이 이제 또 개월수로 따지자면은 제가 잠깐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8개월하고 12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7개월 살았다고 해서 가석방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집행률별 현황. 이걸 보면 2022년도에 70%까지 채운 사람이 전체 15.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15.4%. 70% 미만이 15.4%. 그러니까 여러분들 60% 미만은 0.4%. 최은순 씨가 만약에 지난 2월 달에 가석방이 허가가 됐다고 한다면 이 70% 미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명 중 16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특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약간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최은순 씨는 형기를 2달 정도밖에 안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입니까? 12개월 중에 10개월 이미 수감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얼마냐면 계산을 또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최은순 씨는 형기를 얼마나 채웠냐면 83%를 채운 겁니다. 83%. 80%를 초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집행률별 현황을 보면 90% 미만
얼마냐면 60%, 70%, 80%, 90% 미만까지 합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90%나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90%, 80%이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 중 8명 이상이 가석방 허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특혜입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천하람이가 로스쿨 나왔던 사실을 패스했든지 간에 변호사라고 한다면, 변호사를 자처한다고 한다면, 자기 주요 이력에다가 무슨 김앤장 어쩌고 저쩌고 쓰고 다닌다고 한다면, 자기가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페이스북에다 끄적거리면 그게 어디 방구석에서 키보드 워리어 하는 애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키보드 워리어한테 우리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줘야 되겠습니까? 천하람이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 이런 천하람이의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을 기사화해준 매체들도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 천하람이는 이준석 모방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자기만의 콘텐츠를 가져야 된다.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기왕에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 노릇을 할 거면 정말 제대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성비 있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 천하람이의 하는 언행을 보면 가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의견 없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천하람에 대해서 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근거 없는 이런 모략이라고 해야 될까, 저질스러운 선동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해대는 자들, 그걸 갖다 정치라고 오해하는 자들, 그걸 갖다가 나 정치인이요 하고 헛기침 해대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